안녕하십니까. 케어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적 차트 분석도 여러분들 조금씩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앞으로 조금 중간중간 시간 나는 대로 차트 분석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해야 될 컨텐츠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예. 자, 외국인 자금 유입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MSCI 리밸런싱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타임이 왔고요. 업종별 추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금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 체크하면서 투자 포인트 살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게 앞으로 공존하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서서히 꺾어서 끝물로 가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디플레이션은 지금 서서히 이제 새싹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느 놈이 더 셀지 이것들이 교차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중국의 PPI 지수와 미국의 CPI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이 중국의 PPI 지수가 쭉 올라가니까 미국의 PPI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 부분이 연동성이 상당히 많죠. 중국 같은 경우가 내수를 제외하고 가장 예를 들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강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PPI 지수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물가가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 부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 얘는 내려오다가 멈춰야 되고요.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간들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들면 적정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CPI 지수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막아야 되고,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의 PPI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도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수출은 중국 입장에서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선순환 효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치적 리스크 부분은 제외해 놓고 본다고 하면,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보면 대부분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도 일반 보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10나노 이상급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국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경쟁하는 거 부분은 AI 관련돼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아마 이런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6월부터가 가장 기저 효과들이 반영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PPI 같은 경우 내려오다가 6월을 기점으로 상승 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국의 수출 지표가 조금 과거보다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시그널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가격 지수가 빠지고 나머지 소비재 물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 상당히 원활한, 예를 들면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그널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 그리고 중국의 PPI 지수 상승, 그 다음에 한국의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6월 부분이 기저효과다. 즉 6월부터 큰 변화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그동안 상승하던 거는 피크를 향해 갈 것이고, 나머지 기저효과 있던 것들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화학, 정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올 것이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바닥으로 기고 있던 종목들, 성장하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경기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되는 영향이 있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6개월, 12개월 정도의 포워드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대상을 좀 찾아야 되기도 하고요.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반등이 빠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패키징 반도체 부분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지나치게 반도체 부분 이야기 너무 많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1월 말부터 해서 자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죠. 빠진 것은 바로 기관, 개인 이런 것들이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준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당연히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한국 주가가 상당히 싸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인지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외국인이 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매크로 지표를 보고 투자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해외 투자할 때는 매크로 보고 투자하지 단기 예를 들면 업황 보고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제일 많이 산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반도체 분야, IT 하드웨어 이쪽 분야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있는 것들이 석유, 화학 분야 중에서 화학 분야가 조금 많이 저렴하거든요. 지금 적자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뭐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개인들의 거래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2차 전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라놓고 생각해 보면 이 구간 밑으로 내려오면 좀 괜찮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픽을 해보시면 저 레벨이 좀 더 내려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한 1주, 2주 정도만 더 눌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 부분은 개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곳에 다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를 들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의 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보다 보면 어느 분야가 좀 괜찮은지 뭐 이건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지나간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대충 흐름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월 MSCI 리뷰 한번 해보드리면 결국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탈락하는 종목, 편입되는 종목, 일단 편입되는 종목 코스모 신소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T,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락하는 종목은 에이스원, 롯데쇼핑, 제일기획, SD바이오센서 이 정도 레벨인데 여기 생각해보면 당연히 탈락하는 것들은 주가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여러분. 그죠? 빠진단 말입니다.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만큼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예를 들면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SD바이오센스는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더 빠지겠죠. 어, 인기가 별로 없을 테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버리니 뭐 저게 무슨 뭐 좋은 수급이 있겠습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게 탈락했다는 건 좀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일 것이기도 합니다만 롯데쇼핑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거든요. 좋은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류 쪽만 좀, 의류 패션 이쪽만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0% 이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젠간 턴어라운드 하겠지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새로 편입되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가 곧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뉴스와 함께 매도 치는 구간이 나타나고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날 됐다고 해서 미리 그때쯤 매수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뉴스를 보고는. 자, 그렇지만 그 후로 지나서 업황과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조정을 받으면 바로 보면 여기 보면 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상대해서 보통 상당히 많은 주가의 하락폭이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10%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정폭은 있었는데 이 종목들을 사고 싶다고 하면 그때를 이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편입 발표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주가 조정을 패턴을 보고 나서 그쯤 매수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변동폭이 더 크니까 더 움직임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에코프로는 앞단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피크 찍고 눌려서 더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 정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금 같은 경우 조정을 좀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즉 제가 예상하는 거 한 17만 원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포스코피 최엠과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보니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머리 피크 찍은 거 이 부분 잘라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부분이 바로 이 MSCI 이슈하고 많은 것들이 겹쳐서 인기와 또 관심 이런 것들과 겹쳐져서 올라간 부분들인데, 이런 건 털어내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잘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계산해 보니까 한 17만 원대라고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그 기간대가 대충 한 7월 6월 말에서 7월 정도 때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기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바이 하셔야 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 트레이딩 바이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업종이 상당히 좋았던 거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유통, 운송, 호텔 레저, 이게 이제 피크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피크는 8월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자, 그거 끝나고 나면 어디로 넘어와야 된다고요? 이쪽 아래쪽 조정을 많이 받은 거, 이 중간에 있는 건 좀 어정쩡해요. 정말 실적이 개선되고 이러는 부분들, 지금 화장품이나 의류 쪽은 조금 업사이드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요거 제외하고 나면 바로 이쪽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외국인도 매수세가 저쪽에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외국인이 매수하는 패턴은 정말 매크로로 보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패턴이니까 개인하고 성향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정유화학 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1분기에 업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환율하고 유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거니까. 유가 같은 경우 무조건 한 70불대 이 정도 수준 가고, 환율도 1250원 이 언더로 떨어져야지만 정유화학 소재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수익이 구조가 되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충 업황은 좋아졌다는 건 인지하겠어요. 다만 그러네, 업사이드로 바꾸는 과정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2분기 말이나 돼야면 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결국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빨리 종결돼야지 이 부분도 턴어라운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PPI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야 되고요. 제가 철강 부분은 이미 잠깐 업사이드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백투 노멀 이런 개념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설 기계 중에서는 기계 쪽만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기계 쪽 관련돼서는 IRA 수혜, 지금 뭐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중국은 아닌 거고요. PPI 지수가 저렇게 낮은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바로 기계 쪽을 좀 살펴보시는 거 좋은데, 조선 같은 경우는 요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잖아요. 이거 한번 물리면 나오기 힘들고 우리가 패턴 잡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의 투자 안 해요. 이거 한번 물리면 10년 물고 있어도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운송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운송 같은 경우 지금도 수치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 적용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또 민영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주식의 매각 이런 부분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다. 이건 제외해놓고요. 여기 좀 많이 봐주셔야 된다. 지금 8월달까지 즐겨야 되는 것들은 바로 자동차,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여기는 분명히 괜찮을 거다. 우리나라 올해 좀 주식을 전반기에 할 만한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게 피크를 치고 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통 미디어 중, 유통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중국하고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필수 소비자고 헬스케어 이쪽은 안 좋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소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부분도 증가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증권보험 중에 좀 증권보험은 이미 업사이드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건 없고, 보험 쪽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때문에 역마진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만 나오면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당분간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업사이드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가 유독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길게 두고 좀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전 부분은 많이 올라왔는데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당히 하락해 있죠. 이 부분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LED 부분은 이미 이제 거의 접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는 업황이 상당히 안 좋죠. 옛날에 뭐 최고 호가의 회사 얘기도 했지만, 자 그래서 이쪽 부분도 조금 당분간은 좀 보지 말자라고 얘기 드리고, 통신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언젠간 업황이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봐주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024년도가 그닥 호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올해 주가 예를 들면 목표치를 갖다 한 조금 낮춰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LG U+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지만 뭐 2만 원을 타겟으로 하다 15,000원으로 낮췄거든요. 뭐 저는 원래부터 2만 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고, 제가 보는 과정은 아주 맥스가 15,000원이었고,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건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만 보고 그냥 잠깐 들고 있는 거죠. 뭐 언젠간 그 정도 한 번은 찍어줄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권 부분에서는 아시아 쪽으로, 특히 한국의 채권 수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인도도 그렇고 플러스권이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안 좋은 나라들 뭐 지금 태국 같은 경우 지금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 아직 옛날처럼 따라오긴 좀 멀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 상당히 과거보다 높은 구간, 작년보다 상당히 호황된 구간.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관련돼서 좀 주식을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채권 부분이 안정이 돼야지 주식 부분도 성장하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한국 주식도 꽤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 마찬가지고요. 대만은 좀 올라가다 좀 빠지고 있는 거는 반도체 업황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동남아시아, 이 부분은 주식을 별로 매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이 한국보다 먼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상당히 많이, 적어도 15% 이상 정도의 매수량이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는 분명히 이것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1330원, 40원 이 구간에서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한 1200원 초반대까지. 아마 그쯤 되면 매도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간이 꽤 오래 길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갖다 예를 들면 영향을 미치는 건 반도체 영향이 상당히 클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꽤 큰 수익을 노리면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투자하는 분들은 순위 개선 종목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업황이 아주 안 좋았던 거, 석유화학이라든지 반도체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업황이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좋게 올라갈 만한,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분야가, 그래서 그나마 IT 하드웨어 중에서는 스마트폰 향 이 부분이 조금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반응이 좀 들어오고, MC넥스라든지 자화전자 이쪽은 지금도 흐름이 상당히 좋은 점. 근데 이것도 스마트폰 향은 3분기를 넘기지 않는다. 이 점은 참고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부터, 5월 말 이후부터는 우리가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이니까 그 패턴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국제투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부터는 장기 국제투자,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금은물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5월에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눌림이 오거나 조정을 받았던 거, 제가 리포트 해드린 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들 같은 경우는 조정받은 김에 좀 매수해주는 그런 센스로 좀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미래에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시간이 이게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워. 20분 안 넘기려고 하면 상당히 빨리 해야 되고, 말도 잘 나먹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타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스퀘어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